부정선거 강연 중에 쓰러졌던 민경욱 씨,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후유증입니다. 자, 왜 이 사태가 심각한지 조금 전달을 드려볼게요. 강연 도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수술까지 받게 된, 많은 분들이 뇌병변을 의심했고 이 뇌경색 아니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단순 졸도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실상은 뇌출혈 긴급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자신의 이 페이스북에 민경욱 전 의원이 의식을 회복했다, 빠른 완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강연을 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분들께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특이한 건 이 민경욱 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댓글 중에 굉장한 비판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한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상당수는 어찌됐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사람 자체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댓글이 대다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후유증을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의식을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물론 어떤 간단한 수술일지라도 굉장히 큰 이 후유증과 타격을 주는 게 수술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맹장 치료 같은 게 아니잖아요. 뇌출혈 수술이면은 뇌 수술을 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의식을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뇌출혈 수술을 하면 여기 이제 붕대를 엄청나게 감고 아무래도 뇌를 개복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제가 뭐 수술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머리카락도 다 있고 멀쩡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사진과 함께 완전 회복을 기원해달라,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자, 이 뇌출혈 수술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딱 찾아보면요. 자, 보통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뇌출혈 수술 둘째 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게 되면요, 머리를 이렇게 대부분 붕대로 감싸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개골을 개복해가지고 보시면은 혈압 상승으로 터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출혈로 인한 부분을 뭐 봉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피를 빼야 될 수도 있고 되게 굉장히 복잡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붕대를 감싸고 있어야 정상인데, 참 놀라운 건 이 민경욱 씨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도 굉장히 멀쩡하고 산소호흡기만을 꽂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산소호흡기도 대부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냥 의식 회복이 아니라 아예 눈을 뜨고 사진까지 찍었다. 제가 좀 이거를 잘못 파악했나 라는 생각에 다른 것들도 많이 찾아봤어요. 대부분 어떻냐면 보이십니까? 대부분 뇌출혈로 수술을 하면요, 이렇게 머리를 일정 부분 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개골 쪽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뭐 뒤통수 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사진에 나온 모습에는 멀쩡해 보이는 이 머리카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누가 보면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의식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추측으로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처럼 두개골을 개복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물 치료 같은 걸로 해결을 했던 것이 아닐까. 보통 보면은 이렇게 뇌 수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머리 쪽에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통 의식을 차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보면은 앉아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할 정도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대형 수술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약물 치료 등으로 수술이 아니라
시술 형태로 뭔가 마무리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게 혹시나 몇몇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뇌출혈 수술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아닌 거 아니냐 의혹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맞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겨우 일어난 의식을 회복한 사람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좀 뭔가 아리송합니다. 중요한 건 이 민경욱 씨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침 뱉었다라는 논란에 지병 때문이다. 참지 않았던 맘카페. 왜 침을 뱉었나? 2018년도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민경욱 씨가 지영민과 마주한 자리에서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 비난이 쏟아졌죠. 지병 때문에 침을 뱉은 것뿐이다. 비염 때문이었다. 비염으로 코가 나와서 고개를 돌려 침을 내뱉었다라는 거다. 모욕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인사 때문이었는데요. 이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를 했지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자 침을 뱉었고 이게 뭔가 실랑이로 번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해명에도 당시에는 논란이 좀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 때 댓글을 살펴보면 여론이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인사를 안 받아줬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거짓말이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 같아도 인사 안 받아준다. 왜 인사를 받아줘야 하냐? 라는 말도 있고요. 댓글이 400개가 넘게 당시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빈소에 조문을 마치고 이동하는 민경욱. 21년도 때의 사진입니다.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논란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민경욱 씨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때도 논란이 많았던 거죠. 전두환 씨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상 군사반란을 기획했다라고 비판받았던 당사자의 빈소를 방문을 했다 보니까 빈소는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어떻게 방문할 수 있냐, 여론이 상당히 나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 이제부터 앞으로의 활동이에요. 만약 제대로 수술을 잘 마친 모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거든요. 눈의 초점도 또렷하진 않지만 카메라를 제대로 응시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후유증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때 도박 사건으로 문란이 있었던 이진호 씨가 뇌출혈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후유증 관리가 과제라고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마비가 오고 거동이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뇌혈관이 약해져 터지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 안, 뇌 주변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처 속도에 따라 추후 상태가 결정되는데 마비가 있고요. 실어증도 생길 수 있고 구음 장애, 혈관성 간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간질이면 간헐적 발작과 비슷하잖아요. 이 당시 때 마비가 와서 손도 움직일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뇌출혈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SBS 설특집 방송에서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뇌출혈 이후에 시력을 잃을 뻔했다. 가수 박규리 씨도 최근 근황을 전하면서 검진에서 대장에도 무언가 있었다. 용종이 아니라 선종이라고 하더라. 4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인데도 뇌출혈이 왔다라고 당시에 말을 했어요. 머릿속이 번개를 치듯 찌릿하더니 생전 처음 겪는 고통이었다. 조금만 늦었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력도 서서히 돌아왔다고 해요. 잃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21살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유명 여가수가 있거든요. 결국 한쪽 귀에 청력을 손실하는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대만 가수이긴 하지만 결국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 귀에 청력이 손실이 됐다라는 거죠. 당시 사인회를 하다가 극심한 두통이 시달렸고 바닥에 뒹굴며 구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 갔지만 사랑니 염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두통의 증세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매우 위중하여 뇌수술을 했으며 최악의 경우 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수술을 받았고 결국 한쪽 귀의 청력을 소실했다고 해요. 이것도 다행이다라는 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비되지 않고 잘 걸어 다니면 다행이다라는 평을 받는 게 뇌출혈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민경욱 씨가 완전 회복은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고 회복 중이지만 뭐 이런 마비 증세, 실어증, 청력 손실, 시력 손실 이런 얘기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 자체가 시력 손실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청력과 마비 등의 후유증은 아마 향후 회복이 되어가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민경욱 씨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게 된 또 다른 이유들이 존재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사태를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단상을 붙잡고 눈을 감고 있던 민경욱 씨는 결국 단상을 놓치며 이렇게 뒤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자, 이 모습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지금 상태는 어떻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 위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가 또 온라인상에 정보들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극우 정당인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이자 이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김상현 대표가 전했다라고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에 민 전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하던 중 오후 5시 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A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14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어요. 네, 이날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부정선거 강연을 하던 14일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김 대표가 이 민 전 의원, 민경욱 씨라고 하겠습니다. 민경욱 씨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하던 중 오후 5시 30분쯤에 의식을 잃었다. 근데 그 당일날 의식은 불명의 상태이며 호흡은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간 지 하루 만에 호흡은 회복했지만 의식 불명이라 결국 긴급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뇌출혈이니까는 뇌 안에 혈관이 터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호흡이 돌아왔다라는 상태에서 뇌병변을 의심하여 CT 촬영 등을 하다 보니 결국 뇌출혈이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수술까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상황에 몰리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조 증상이 없었다면 이미 뇌출혈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응급의료센터 박억순 과장은요,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상 속의 모습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진 점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 뇌출혈은 뇌혈관벽이 약해진 부위가 터지며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이다. 출혈과 함께 뇌압이 상승하며 뇌 손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후 뇌 부종이나 재출혈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증상이 대개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대표적이다. 한쪽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의식 저하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두통이 심하지 않더라도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뇌출혈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요인도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만 해도 뇌출혈을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졸도라고 하는 실시는 대부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며 발생을 하게 된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려면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실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긴장, 더운 환경, 장시간 서 있는 상황 등이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트리며 심박수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되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된다. 영상만 봤을 땐 정확한 원인과 질병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마 스트레스, 주변 환경, 장시간 서 있었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 같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경색, 뇌출혈, 심혈관 질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심한 두통, 심한 어지러움, 안면마비, 팔다리 저림, 언어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그저 실신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보수 유튜버다 라고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 기자 활동을 하던 94년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속에서 여성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종걸 씨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도를 하면서 이 민경욱 씨가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시절까지만 해도 정치 성향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변인 시절부터 정치인으로 돌아선 뒤 우파 성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 앵커를 오래 해서인지 자유한국당 유튜브에 올라오는 민경욱의 파워토크라는 대담 코너를 진행을 하고요. 2018년도 지방선거를 지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은근슬쩍 중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경욱 씨 본인은 앵커 출신답게 억양이 좀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만큼 귀에 딱딱 박히는 멘트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당시 2017년도 뜬금없는 이런 트위터 글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건 해킹 또는 보좌관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우파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되어 긴급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에 김진 논설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완전 우파라고 할 수 없었던 김진 전 논설위원이지만 정치권에 관련된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둘 뭔가 쓰러지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과 또 반대쪽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분들의 많은 기도까지 몰리게 되면서 이 민경욱 전 의원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 전 논설위원도 결국 사망 소식을 전해오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민경욱 전 의원은 어떻게든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많은 분들의 지지가 몰리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사실 이 고인이 사고가 나고 나서 신고가 됐고 17분의 시간이 걸렸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이미 뭐 영상을 통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의문스럽다, 의문스럽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선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고인의 마지막을 기렸던 이택숙 씨의 이 페이스북 계정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되어 있고요. 한국정치조사협회 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대표이사로 있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인의 후배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가 미처 전달드리지 못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의 장운고등학교 11년 선배님이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님의 발인을 마치고 김진 위원님께서 남기신 유서를 유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김 위원님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유포되고 있고 유서를 공개해달라는 별도의 메모도 남기셔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리얼미터를 창업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저에게 외부 칼럼 기고도 지면으로 허락하셔서 중앙일간지에 글도 쓰게 하시고 11년 선배님으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며 한때는 굉장히 자주 만나 뵙고 여행도 같이 다니던 선배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인이 갑자기 떠나시다 보니 본인으로서는 황망하기 그지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서로 간의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달라져서 자주 뵙지 못했는데 그 사이 모시고 사시던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셨고 형제자매와 유족분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 유학을 가 계신 상황이라 장례 절차를 유족분들을 대신하여 김 위원님의 친구분과 함께 준비하고 유족분들이 토요일 밤 귀국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 기사에 나와 있었던 아드님의 이름도 공개가 되었고 가족들의 이름이 몇몇 이렇게 장례식장에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좀 놀랍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생전에 이 고인이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어찌 본다면 좀 불쾌함을 야기하는 소신 발언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쩜 저렇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수 논객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평가가 굉장히 좀 나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시게 됐는데도 형제자매와 유족분들이 전부 다 해외에 있었다. 그 얘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은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한국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님을 홀로 모시면서 계속 방송 활동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형제자매와 유족들도 전부 다 해외로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혼자 있었던 그 상황에서